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교육은 공무집행방해죄 재범방지 교육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많은 사람들이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그 무게를 실감하는 범죄입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언쟁이었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앞섰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이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공무집행방해가 특정 개인을 향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공권력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소방관, 공무원은 개인 자격으로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여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 과정에서 폭언, 위력 행사, 신체적 저항, 물리적 방해가 발생하는 순간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항의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전환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보다 그 사람이 수행하고 있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상당수는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서 시작됩니다. 억울함, 분노, 술에 취한 상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는 조급함이 겹치면서 판단력이 급격히 흐려집니다. 그러나 이때 가장 큰 문제는 감정이 앞서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법은 감정 상태를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수강생들이 말로만 항의했을 뿐이다, 몸을 밀친 정도였다, 상대방도 강하게 나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결과보다 행위의 태도와 위력에 초점을 둡니다. 실제로 큰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무 수행을 방해할 정도의 언행이 있었다면 범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공무집행방해는 상황이 악화될수록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항의나 언쟁이었더라도 고성이 오가고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의 제지를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하지 않으려 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는 행동 역시 방해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그때 멈출 기회가 있었음에도 멈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는 여러 차례 제지와 경고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한 걸음 물러서거나 말을 멈췄다면 사건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감정에 휩쓸린 상태에서는 이 경고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판단 오류는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과 직결됩니다. 특히 술이 개입된 경우에는 판단력과 자제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음주가 동반되는 비율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줄여주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히 그 순간의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전과 기록, 직장생활의 제약,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은 초범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우발성이나 감정 상태를 이유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공권력과의 접촉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기려는 태도는 순간적인 감정 해소는 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핵심은 이 범죄가 개인 간의 다툼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말다툼이나 감정 충돌은 당사자 간의 문제로 끝날 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느끼는 억울함의 크기와 관계없이 법은 공권력의 집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많은 사건에서 가해자는 내 입장을 설명하려고 했다, 부당하다고 느껴 항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무가 집행되는 현장은 설명과 설득의 공간이 아니라 법과 절차가 우선 적용되는 공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의도와 무관하게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상황은 빠르게 악화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언행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과정을 통해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항의하는 수준이었더라도 고성이 오가고 비실을 따르지 않으며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동이 이어지면 공무집행은 사실상 방해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이나 위협이 인정될 경우 범죄 성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은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 느끼는 위협과 긴장감입니다. 공무원은 다수의 시민 안전을 동시에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반복적인 항의나 공격적인 태도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업무 수행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원이 이러한 상황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교육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왜 중하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그 순간 어떤 판단이 사건을 키우는지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셨다면 이미 중요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감정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강생 여러분, 끝까지 교육을 이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교육은 단순한 절차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리된 인식과 다짐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은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 홈페이지 내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수료증을 다운로드하실 경우에는 크롬 웹브라우저로 접속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안정적인 저장과 제출을 위해 가급적이면 PC로 다시 접속하여 다운로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세트 2번 이상 이용 고객의 경우 추가 자료 안내 및 개별 진행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내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신 모든 수강생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는 법과 사회의 기준을 존중하는 선택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